예, 자 중국 경제 얘기를 오늘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신세동 교수님하고 중국 얘기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성장률 전망치가 6에서 6.5% 이렇게 레인지로 했다는 얘기하고 그 이유 얘기를 좀 들었고요. 오늘은 그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앙대 경제경영대 송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이렇게 레인지로 잡은 거는 이렇게 넓게 잡은 건 또 이것도 낯서네요. 일단 뭐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작년에 뭐 OECD 아웃룩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를 봤을 때는 6.5% 정도 그 이상이 그것 자체도 상당히 낮아진 거긴 그렇죠. 하지만요. 근데 지금 6.0하고 6.5 사이로 잡은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과 그다음에 그만큼 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자체가 지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인들도 자기네나 경제가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쌓여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군요. 저는 불확실성이 외부에서 오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내부적인 얘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뭐 지방 경제 부채가 네, 많다라든가 맞습니다. 뭐 금융 부채가 많 등등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거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정책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처럼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참여하는 주체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버리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결정이 길어지죠. 네, 네. 그래서 서로 협조, 그러니까 이 코오디네이션을 하는 것에도 발맞추기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해서 이제 바꾸는데 유리하고 최근에 이제 그 스티븐 로치라고 그 지금 현재는 뭐 예일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오랫동안 사장을 맞아요.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측은 중국 경제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스스로가 구조 조정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러겠죠. 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조를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의 수출 주도, 그다음에 굉장히 과잉으로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는데요. 예. 이제부터는 이거를 바꿔서 저축을 덜 하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하더라. 예. 내수 시장을 높이는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중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깎아준다라든지 아니면 은행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금리를 낮춰주고 지불준비금 비율을 좀 낮춥니다. 낮추고, 그러면은 결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내부적으로 중국 문제가 지금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어쨌든 6.5%도 아니고 작년처럼 이번에 6%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큰 걱정입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뭐 27%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수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와서요. 뭐가 그렇게 우리 수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싶어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취약하다기보다는 중국이 옛날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급, 그다음에 완성품을 수입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 자체 시장에서 자동차도 공급하고 스마트폰도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재 같은 것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가 주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죠.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별로 안 팔리잖아요.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가격이 싸고 삼성과 버금되는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소위 말해서 화웨이나 샤오미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제가 보기로는 그
스마트폰에 이제 그 뭐죠? 뭐 전시하고 서로 발표하는 데서 MWC요? 예, 폴더블 폰을 나오면서 이 폴더블 폰을 가지고 삼성에서는 상당히 중국 시장을 지금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다. 예. 화웨이에서도 폴더블 폰을 만들었지만 화면의 이그러짐이라든지 글쎄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우위를 확실히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출하는 것이 중국에서도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할 만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재나 이런 거를 수출할 수밖에 없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고. 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 그 중간재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성장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전략도 거고 있고, 전략도 있는 거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중간재 수출하던 나라가 갑자기 뭐 내일부터는 완성품 수출하기는 어려운 거고 어렵죠. 우리가 중국에다가 석탄이나 뭐 철광석을 팔 수도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럼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고 쉽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군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조금 물러서는 뒤처지는 경우가 생기지만은 이것이 조금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요?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중미 무역 분쟁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이미 그에 대한 고통을 아직까지는 뭐 0.1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미국 GDP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 하지만 이것이 쌓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죠.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선거도 가까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2018년도 1년 동안 트럼프가 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1월 달에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돼 있는가 하면 결국은 관세를 물린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거를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은 부담하고 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중국에서 100달러짜리 수입해가지고 네. 거기에 자기 마진을 붙여서 미국에서 110달러의 물건을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관세가 25%가 붙여버리면 이것이 이제 125달러를 그렇죠.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수입업자가 계속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변화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멕시코에서 110달러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수입을 하고 거기는 관세를 안 붙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네들 마진 붙여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오히려 미국 소비자한테도 좋고 미국 수입업자한테도 좋게 됩니다. 근데 뭐가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느냐?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관세 25%를 붙여서 미국 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느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줬던 거를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입업자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바꾸게 되면은 그거를 세금을 벌충할 길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 전체의 손해가 발생할 그러네요.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은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가가 될 수 있겠지만은 길어지면 길수록 미국 정부에 가뜩이나 그렇습니다. 재정 적자가 많은 데인데 네네.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군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건 시간이 좀 저희가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말씀 더 듣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슬기롭게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게 있네요. 지금은 기대할 만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서 수입하던 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수입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뭐 훨씬 더 앞선 제품이고 그렇죠. 비싼 제품이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달리 무역 전쟁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오히려. 좋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미국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기조 경제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단지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현재는 버팅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역금융 지원한다는 내용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그렇죠.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